안녕하세요. 귀팡난청센터 보청기 문영준 원장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명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 죽기 직전에 찾아왔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명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연구와 논문을 발표한 이명의 대가 의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스트레보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몰로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 두 분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립관계를 세우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는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자스트레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명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를 내가 어떤 판단을 넣게 됩니다. 내가 어디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몸에 다른 이상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이 감정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짜증난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그런 감정기관과 연결이 되게 되면은 자율신경의 반응으로 이 자극을 점점 크게 듣게 되는 학습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작았던 소리가 내가 듣고 판단하고 감정을 섞어서 자율신경이 반응을 하고 감정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 자극은 무한대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스트레보프 이론이고요. 두 번째 멜러라는 의사가 내놓은 이론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소리를 듣는 저희 달팽이관 그 다음 중추 경로인 와우핵이라는 곳에는 두 가지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위로 지나가는 경로가 있고 아래로 지나가는 경로가 있는데, 이 위로 지나가는 경로를 도절 부분이라고 하고 아래로 지나가는 부분을 벤트랄 부분이라고 하는데, 도절 부분으로 지나가는 경로가 정상적인 청각 이동 경로입니다. 근데 일부 이 벤트랄로 지나가는 경로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대표적인 예가 자폐 아동들이 이 벤트랄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벤트랄도 마찬가지로 이 감정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 때문에 이 자극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벤트랄이라는 부분은 원래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이 본능이 깨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요동을 치는 거죠. 교육받은 사람이 평소에는 얌전했다가 알코올이라는 술을 먹게 됨으로써 이 본능이 나오는 것처럼, 이 청각 경로에도 원래 정상적인 경로로 가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지나가게 되면서 이 소리가 점점 더 자극이 강하게 되는 현상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이론을 합쳐보면은 결국에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소리의 자극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다. 다만 이 소리를 내가 불편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장 포인트는 감정이 섞이느냐 섞이지 않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의 원인을 분석해드리는 영상에서 대부분의 이명의 원인을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과 관련이 없고 오랜 기간 이명을 들어왔던 분들은 이 두 의사가 말하는 이론에 근거하여서 실제로 원인 모를 어떤 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 소리가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우울하게도 하면서 자극이 점점 세게 느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청각 신경 자체를 좀 끊어달라, 나 도저히 못 듣고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이명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도 없고 단순히 소리만 들리는데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이 이명을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특정 소리에 대해서 누구는 불편하게 느끼고 누구는 조용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아까 이 두 의사가 말했던 그 이론에 근거하게 되는데요. 쉬운 예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반대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불쾌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특정 소리에 어떻게 학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듣는 이명의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자극이 더 커지기도 하고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명을 관리하는 방법은 이명 소리를 큰 소리에서 작은 소리로 줄여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명을 내가 인지하는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면은 그 인지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이명이 불치병이다, 이명은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다, 병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명은 아주 위험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명은 그대로 증입니다. 이명증,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어떻게 하면 안 들리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고군분투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부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 이명은 그냥 들리는 소리일 뿐이고 이 소리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이명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명에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 심리상담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상담 치료는 먼저 내 청력 상태를 좀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청력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을 먼저 하여서 문제가 없는데도 이명이 들린다라고 하면은 소리는 왜 들리는지, 이 소리가 어떻게 크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이 청각 전문가나 이비인후과 전문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심리재활 상담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심리재활 상담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리 적응 훈련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냐면은 이 소리로 이 이명 소리를 좀 덮어주는 겁니다. 100이라고 하는 이명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70 정도 되는 소음을 덮어주어서 30 정도의 이명 소리만 듣고서는 쭉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100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 30만큼의 소리를 듣고서는 적응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잡음의 소리를 50%만큼 줄여서 50%의 이명을 듣고 적응을 하고, 나중에는 이 잡음이 없어도 이명 소리를 충분히 들을만 하다, 아니면은 이명이 들리지 않는 느낌이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행하는 방법이 병원에서는 소리 치료, 이명 적응을 위한 잡음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인정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명이 왜 이렇게 불편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 중에 약 94%는 살면서 단 한 번의 이명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5% 이내 정도만 내 삶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이명으로 크기가 변화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명 때문에 정말 불편함을 겪고 계신 그 5%의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은 누구나 다 듣는 소리이며 이 소리를 없애야지만이 해결된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소리를 나와 내 몸에 적응을 시킨다는 방법으로 생각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